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이미지 생성 또는 수정 단계에서 카메라를 정밀하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그 이전에 기존에 이제 뭐 짧은 컷들을 통해서 뭐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했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긴 컨텐츠를 하고 싶다거나 나만의 스토리를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만들 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나 배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요. 이미지 작업이나 이제 영상 작업은 주로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나 구글 AI 스튜디오나 위스크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셔도 무제한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조금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좀 다뤄드리고, 유료 툴을 사용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자기한테 좀 더 맞는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무료 툴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카메라 시점이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샷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 컷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연속성 있게 좀 시점을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롱텀으로 갈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기 이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순서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이미지 작업을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제미나이, 구글 AI 스튜디오, 그다음에 위스크, 저희가 이제 실습은 위스크 위주로 했었는데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미나이나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생성되는 비율에 조금 고정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미나이인데 대화창에서 도구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마젠으로 이미지 생성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고양이라고만 입력을 하고 16대 9 비율이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고양이라는 이제 프롬프트에 맞게 이제 요청이 들어가서 고양이의 이제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마젠 같은 경우에 화면의 비율이 1대1로 조금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미나이 대화창에서 비율을 요청을 하면은 이게 그 비율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생성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미나이 대화창이나 구글 AI 스튜디오에 접속을 하셔서 생성을 하셨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하시면 여기 채팅 부분에서 제미나이에서 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생성이 가능하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나노 바나나라고 모델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고양이 16대 9 비율이라고 동일하게 이제 요청을 하셔도 1대1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위스크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위스크 같은 경우는 화면의 비율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9대 16이나 16대 9로 설정이 가능하고, 제미나이나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나노 바나나 모델 자체가 이미지를 수정하는 방식이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16대 9 비율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9대 16 비율의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좀 생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료인 경우에는 위스크로 조금 생성을 하는 편이고, 워터마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해상도도 제미나이나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생성을 했을 때보다는 화면 해상도나 픽셀 값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위스크에서 생성을 하고 제미나이나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를 불러와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위스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컷을 수정을 할 때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수정을 해 가면서 수정을 했잖아요. 그 대신에 단점이 이미지 레퍼런스를 여기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새로 생성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레퍼런스를 입력을 해서 새로 생성하는 방식은 가능한데,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에다가 만약에 뭐 의상 레퍼런스를 좀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의상을 변경하고 싶다든지 했을 때는 현재는 여기 텍스트 프롬프트밖에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레퍼런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컷들에서는 제미나이라든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생성 단계나 이제 프롬프트를 통한 수정 단계에서는 위스크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이미지 레퍼런스가 좀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구글 AI 스튜디오나 제미나이에서 부가적으로 좀 수정을 하는 편이고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변환을 할 때는 위스크에서 이제 그 내가 만든 이미지를 비슷하게 다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짧은 컷을 먼저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긴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는 내가 만든 세 컷이나 뭐 네 컷의 짧은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씬으로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캐릭터나 배경을 활용해서 계속 이어붙여 나가시면은 이제 롱텀 컨텐츠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하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까지만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 프롬프트가 들어갔어요. 스타일 부분이 먼저 들어가고 피사체에 대한 설명이 짧게 들어갔죠. 코리안 맨. 그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백그라운드인데 캐릭터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이나 이런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나타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코리안 아이돌 남성이라고 들어갔어요. 디테일한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입고 있는 의상을 좀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피사체에다가 의상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가 계속 사용할 이미지 레퍼런스 피사체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위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잡고 끌어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위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제미나이든 아니면 뭐 미드전이든 모든 툴들이 이 원리는 다 비슷해요. 결국에는 만들어진 이미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추가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응용이 되니까 뭐 어떤 툴이건 간에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 생성 단계와 그다음에 영상 변환 단계에 그 수정 단계가 이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정 단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컷들을 뽑아내면서 캐릭터의 동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첫 번째 컷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생성된 이미지 있잖아요. 베이스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카메라 컨트롤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씬들을 뽑아내는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로 가져갈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거 이거를 하나 다운로드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제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게는 이제 3D 툴을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X, Y, Z축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제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카메라가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방향에 따라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피사체를 항상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사이드 뷰가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피사체를 향하게 되니까 뭐 레프트 사이드 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횡축으로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축 같은 경우는 이 피사체와 카메라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 거고 멀어지면 이제 풀샷이 되면서 샷의 사이즈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그 뭐 샷의 사이즈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 샷의 사이즈와 렌즈가 또 결합이 되면은 또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을 알고 적용을 하시면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Z축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의 높낮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하이 앵글이라든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탑다운 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는 탑다운 뷰가 될 거고 뭐 에어리얼 샷이라든지 항공샷, 드론샷, 버드 아이 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점을 좀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라운드 레벨 샷이라든지 로우 앵글, 피사체와 동일한 높이에서 하면은 이제 아이 레벨 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XY 축이 좀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시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저번에 프롬프트 북과 마찬가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런 키워드들을 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도 그런 장면 묘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샷의 사이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해서 프레이밍을 하게 되잖아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라든지 에스타블리싱 샷이라든지 뭐 와이드, 풀샷, 뭐 미디엄 샷,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Z축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의 높낮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라운드 레벨 샷, 그다음에 뭐 하이 앵글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초점 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간의 거리인데 카메라 간의 거리가 멀더라도 뭐 텔레포트 렌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와이드 렌즈라든지 그 카메라 간의 거리가 클로즈업 샷이지만 뭐 와이드 앵글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화각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Y축하고 좀 조합이 됐을 때 조금 더 독특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 PDF로 정리를 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미나이에서 이제 카메라 간의 그런 것들을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베이스로 만들었던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뭐 한 두세 컷 정도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첨부를 하신 다음에 X축 같은 경우는 사이드 뷰 아니면은 3분의 4 뷰로 복사를 하시거나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 간의 거리는 뭐 미디엄 샷인데 한글로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Z축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의 높낮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이 앵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클로즈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오셔서 채팅에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파일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을 갈 건데 일단은 정면 뷰로 하겠습니다. 정면 뷰로 하고 카메라 간의 거리 Y축은 클로즈업인데 이 클로즈업에 대한 대상이 조금 남성의 얼굴 클로즈업이라고 조금 더 구체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앵글, Z축에 관련된 부분 그것도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위스크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X축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약간 3분의 4 뷰로 하고요. 거리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롱샷으로 하겠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뭐 드론샷이라든지 에어리얼 샷 한글로 쓰셔도 다 인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아까 걸어놓은 게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3분의 4 뷰라고 해서 뭐 약간 원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3분의 4 같은 경우에 뭐 약간 화면이 카메라가 이 정도에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분의 4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먹히지는 않았고 미디엄 샷이면은 한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하이 앵글 같은 경우는 적용은 잘 됐어요.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정면 뷰라든지 클로즈업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들어왔죠. 근데 여기도 이제 남성의 얼굴이라고 그 대상을 조금 정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로우 앵글이라고 했는데 로우 앵글의 효과는 좀 적게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수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4분의 3 사이드 뷰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가 얘가 입력된 뭐 학습된 그런 데이터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도로 얘기를 해 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먹힐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연속적으로 그렇게 수정을 좀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구글 AI 스튜디오 와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 뷰라든지 클로즈업은 잘 들어갔으니까 로우 앵글로만 살짝 더 변형을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는 동안 위스크가 또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위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의 3 뷰의 익스트림 롱샷의 항공샷이죠. 에어리얼 샷.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적용이 안 된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4 지점이 조금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서는 한번 각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정도로 할게요. 수정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지금 뭐 남성의 상체 위주로 좀 했는데 약간은 니샵보다는 살짝 더 올라갔죠. 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뭐 허리 사이즈로 한다든지 이런 미디엄 샷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적용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살짝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허리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의 왼쪽 4분의 3 사이드 뷰도 지금 아까보다는 살짝 조금 더 틀어졌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얘가 조금 착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왼쪽, 오른쪽은 이미지를 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인데 AI가 생각하는 기준의 왼쪽, 오른쪽은 조금 그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제미나이 같은 부분이 이 왼쪽, 오른쪽을 조금 혼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반대로 설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특정 오브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이 팔을 들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화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로우 앵글이라고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생성을 했을 때 지금 조금 더 로우 앵글로 많이 내려와 있죠. 배경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이 뭐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배경 같은 부분은 배경이 안 바뀌고 인물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나타나면 배경만 따로 이제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배경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각도나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할 때처럼 배경에도 어떤 사물을 지칭을 해주셔야지 얘가 인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풀샷에서 배경을 좀 어느 정도로 틀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배경의 사이드 뷰라고만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배경 왼쪽에 있는 이 꽃 화단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물을 지칭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면 뷰라든지 왼쪽에 보이는 이 화단의 정면 뷰라든지 4분의 3 사이드 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컷들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해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남성이 팔을 들고 있는 방향으로 45도 측면 뷰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쪽인데 여기 생성된 거는 반대로 갔어요 또 이쪽으로 갔어요 45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들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했는데 너무 좀 측면으로 가긴 했지만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했죠. 그래서 이 수치를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45도가 조금 얘가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0도 정도로 수정을 하도록 하고 그 배경 같은 부분이 캐릭터는 이제 돌아갔는데 배경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만 따로 뭐 수정을 하신다든지 배경 어딘가를 지칭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카메라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별도로 요청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만 변형이 됐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배경에 정보들이 좀 적기 때문에 화단이 조금 더 특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단의 맞은편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배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잘 안 나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지칭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준다든지 배경으로 보였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30도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 45도 뷰가 좀 나왔어요. 근데 배경 같은 부분도 원래는 이 화단 쪽이 더 있는데 조금 더 배경이 이쪽으로 살짝 틀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금 더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없는 부분이 조금 더 생성이 많이 됐죠. 이 각도를 좀 입력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스크에서 설명된 부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물에서 45도 각도로 좀 틀었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배경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죠.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뭐 어차피 위스크나 제미나이나 구글 AI 스튜디오나 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됐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측면에서 살짝 이쪽 측면으로 살짝 돌아갔죠. 배경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하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약간 이쪽에서 각도가 살짝 틀어졌잖아요. 이런 각도 값을 좀 바꿔보시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특징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나 이런 설정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베이스가 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샷의 사이즈나 뭐 변경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컷을 뽑아서 그거를 하나의 씬으로 만들어서 뭐 연속성 있는 키 비주얼을 만드시고 영상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씬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퀀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표현의 한계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료 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도 충분하니까 내가 무료를 쓰고 있으니까 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나 유료를 쓰면은 퀄리티가 올라가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성을 해 보시면서 카메라의 이런 시점들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뭐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